나도 몰라. 나라고 뭐 좀 낫겠니? 내가 대표라고 뭐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이 사람들 장난하나? 장난하는데 매출은 400억이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500억 매출에서 1조대로 끌어올린 기업 혹시 아십니까? 넥슨에 인수된 네오플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네오플이 어떻게 조직을 운영했고 500억 매출 기업이 1조까지 올라갔던 그 원동력에 대해서 당시에 그 현장에 계셨던 태준열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넥슨 네오플 가셔서 아주 깜짝 놀라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거였는지. 제가 이제 네오플로 이제 이직을 하고 이제 입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자유롭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부하 직원하고 이게 팀장하고 이게 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오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막 대들기도 하고 예, 듣자 하니까 뭐 팀장님이 대표님한테 대들었다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뭐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자기 의견의 얘기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막 들어주면서도 뭐 이렇게 뭐 논박도 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회사에 그 게임이 사실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에요. 그 회사에는 던파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던파 회의요. 던파 회의. 근데 그 던파 회의는 그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팀장들, 뭐 임원들 이런 분들이 쭉 이제 앉아서 회의를 하는 그 회의체인데 특이하게도 약간 원탁 회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놀랐던 게 이게 왜 원탁이지? 저는 이제 긴 테이블에서만 회의를 했었는데 대표이사 여기 앉으시고 쭉 옆에 앉으시고 근데 이게 모두가 동그랗게 앉아 있더라고요. 상석이 어디지? 그래서 봤더니 대표이사님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던파가 그 국내 던파가 살짝 이렇게 좀 뭔가 성적이 안 좋아지고 막 이럴 때였어요, 사실은. 근데 매출이 제가 들어갔을 때 한 300억에서 400억 그 정도 사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에 사활을 건 게 있었어요. 던파를 글로벌로 서비스하는 게 사활을 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쪽으로 서비스를 해야지만 회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회의 시간에 이렇게 여러 얘기가 오가다가 글로벌 팀장이 뭔가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갑자기 그 국내 던파 팀장인가 하는 분이 갑자기 우리 핵심 인재들 개발자들 몇 명이 있는데 그거 다 데려가. 내가 그것도 뽑아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인력들을 해외 글로벌 사업 해야 한다고 하니까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자기네 핵심 인재들을 빼서 옆부서에다 주면 우리 KPI라든지 우리 올해 가뜩이나 국내 던파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제 국내 던파 팀장님이 그래도 회사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단 다 데려가고 뭐 또 필요한 것이 더 얘기해줘.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게.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보통 제가 겪었던 회사에서는 나 살고 너 죽자였는데 우리 같이 모두 살자? 좀 여기 특이한데? 그때부터 제가 회사를 좀 다니고 싶어지기 시작했어요. 좀 다르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라고 생각을 그 이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만든 것 같지는 않고 대표이사님이나 그 위에 계시던 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뭐 팀장, 그다음에 임원, 대표님은 약간 판관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의 대표님들 말씀이십니다. 딱 이렇게 옳고 그름을 내려주는 심판 같은 느낌? 여기는 그 대표가 판관이 아니라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코디네이터 또는 뭔가 촉진자, 문제 해결자 이렇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경쟁보다는 약간 협력, 화합 이런 쪽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허민 대표님이신데요. 그 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서 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었다라고 제가 듣긴 했거든요. 그 대표님께서 우리 팀장들에게 나도 잘 몰라 했다고 하셔가지고 좀 어떤 얘기인가요? 뭐 이렇게 팀장들이나 실장들이 막 이렇게 뭘 물어보는데 대표님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몰라. 나라고 뭐 좀 낫겠니? 내가 대표라고 뭐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장난하나? 장난하는데 매출은 400억이야? 막 이런 느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라 계속 원초적인 것들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잘 아는 거는 당신들이다. 그래서 맡기는 거죠. 맡기고 돌보고 코디네이션 해주고.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하나 딱 그 좋은 조직 문화를 봤던 게 뭐냐면 진짜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 네오플의 캐치프레이가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We make wonders. 우리는 놀라움을 만든다.
근데 거기에는 한글말이 또 뭐였냐면 그저 그런 것은 그저 그런 게임밖에 만들지 못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진짜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결제를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팀장들한테. 여기는 뭔가를 딱 가져가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죠? 딱 한마디. 이 우리한테 뭐가 좋아요? 예. 회사에는 뭐가 좋아지고 본인한테 뭐가 좋아지는 거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저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원초적인 것들을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어떤 결제를 가지고 갈 때마다 나의 리더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우리 사업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를 물어보면은 저라면 가져가기 전에 그 고민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먼저 저 스스로도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지?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면서 이게 좀 조직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리더도 자기가 모시는 대표님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그거죠. 대표가 그렇게 팀장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거 왜 해야 되죠? 어떤 우리 본질이 뭡니까? 고민하게 되고 팀장도 그걸 닮아서 똑같이 한 번씩 더 가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네오플이 던파를 좀 만들어낸 We Make Wonder라고 했던 그 원더를 찾아가는 방법이 좀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영자 대표님께서 허민 대표님이셨죠. 나는 다 알고 있어가 아니고 난 모릅니다. 당신 나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크라운 코멘트 해주시고 위임도 해주시고 항상 본질을 물어봤던 거 그게 좀 가장 중요한 문화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 말고 혹시 우리 네오플에 계셨을 때 기억에 남는 어떤 조직 문화의 한 장면 또는 대표님과의 일화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걸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본질 얘기를 계속 제가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본질이. 저는 이제 인사평가제도 뭐 설계하고, 뭐 템플릿 만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BSC, 뭐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막 진짜 사람들한테 뭐 소개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 회사를 와서 내가 딱 보면 놀란 게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평가 목표 제도예요. 목표 평가 제도. 이게 템플릿이라고 딱 줬는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심플해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허접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인사쟁이들이 뭐 이렇게 자료 만들 때는 뭔가 복잡하고 좀 이렇게 뭔가 많아야 잘 만든 것 같다는 좀 느낌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다 빼버리고 한 400억 매출하는 회사인데 엄청 심플한 장표 하나로 평가했다 이 말씀이신 간단해요. 거죠? 그냥 매출밖에 없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심플한가. 그 제도의 이름이 1분 목표 1분 평가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캠 리차드의 그 1분 경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읽고 그거를 많이 좀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이 템플릿을 보고서 팀장이 팀원의 목표나 해야 될 일들을 1분 안에 알 수 없으면 그거는 서로 합의된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사실 그게 가능하려면은 그 평가 시즌에 만나가지고 지표 체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대화가 많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게 되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너치라고 보는데 이 평가 양식 자체가 엄청 심플한데 이걸 평가를 해야 되니까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KPI 뭐 목표 이거를 막 10줄, 6줄 막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그걸 다 잘하고 그거 다 잘 평가받고 그럼 회사가 더 좋아지고 연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한 줄 딱 적혀 있는데 자, 이 한 줄인데 팀장이 팀원하고 한 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네. 그리고 회사에 많이 기여를 해요. 이건 나쁜 방법일까요?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기업 중에는 그 팀에서 KPI를 38개를 쓴 팀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KPI를 한 3개만 4개 쓰면은 KPI에 안 들어가는 업무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가 다 평가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는 38개가 나온 겁니다. 진짜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회사의 성과에 직접 기여하는 것들은 진짜 본질적인 거가 하나, 2개지 않습니까? 맞아요. 딱 거기에만 집중하고 격까지는 다 쳐버린다 좀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게 더 성과를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의 성과가 좋아지는 게 목적이라면 템플릿을 만들고 성과관리 제도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는. 템플릿과 여러 가지 성과관리 제도 이거는 원 오브 댐이라는 거죠, 사실은. 예. 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네오플이 어떤 조직 문화가 만들었고 이게 네오플의 성장을 좀 이끌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일단 먼저는 경영자께서 나는 잘 모릅니다. 좀 당신 좀 알아서 하십시오. 위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살짝 뒤로 빠지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면서 서로 맞춰 가시고 우리 공통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본질이 뭐죠? 우리가 이 일을 왜 같이 하고 있죠? 하면서 하나의 방향 좀 맞춰 주셨고 우리 팀장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너와 나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공통의 목적을 향한 양보와 협력이 이루어진 거고 또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그만큼 많은 대화와 피드백과 어떤 소통이 있으면서 We Make Wonder
뭐가 원더한 거냐 계속 서로 묻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네오플에 좀 깔려있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꿈보다 해몽이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뭔가 짜릿한 그 뭔가 그 전기가 통하듯이 뭐 이걸 아하 포인트라고 하나요? 내가 아하 이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오플에서 나온 지 뭐 이직한 지도 꽤 됐지만 지금까지도 그거를 잊지를 못해요. 저한테 너무 강렬한 메시지라서. 그런 기업이면 진짜 일할 맛 날 것 같습니다. 아, 좋았죠. 네, 그 이후에 제가 그런 인사이트를 받고 다른 데 리더를 하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팀원들을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성과를 내고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 다른 회사도 제가 인사 조직 개발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뭔가 조직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사실은.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네오플이 좀 어떤 조직 문화가 있었는지 좀 저희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일단 500억 매출 기업이 1조 때까지 성장을 했던 그 원동력은 좀 오늘 말씀 조직 문화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표님 여러 기업들 경험하시면서 좀 잘 안 되는 기업의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콘텐츠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